대한성형TV는 대한성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성형외과에 대한 올바르고 검증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한성형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C 수민이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 정말 좋은 도움 말씀을 주실 교수님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성형외과 근무하고 있는 이명철 교수입니다. 오늘 네. 저희가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이 수부 외상에 대해서 파헤쳐 보기 위해서 교수님을 모신 거잖아요. 같이 다룰 주제가 이 수부 외상인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수부 이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수부 외상입니다. 이 수부 외상이란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수부 외상은 흔히 생각하시듯이 손에 이렇게 칼이나 가위에 베인 열상이나 아니면 뼈가 부러지는 골절, 아니면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의 손상이나 아니면 이제 그 안쪽에 있는 혈관 신경 손상, 더 심한 경우에 조금 불행하긴 하지만 절단 손상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지난번에 저희가 배웠던 수부 이식과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 수부 외상에 대해서 낱낱이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부 외상을 입게 된다면 좀 당황할 것 같거든요. 병원을 바로 가지 않는 이상 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지? 하게 텐데 어떻게 좀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까운 병원에 이제 직접 내원해서 빠르게 조치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 전에 집이나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처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만약에 손에 많이 피가 나면서 출혈이 있다면 가까운 곳에 깨끗한 거즈나 천이 있으면 잘 눌러주시고 압박해서 지혈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뼈가 다쳐서 골절이나 아니면 손을 움직이는 힘줄의 손상이 있으면 많이 움직이면 오히려 그런 골절이나 힘줄 손상이 악화될 수도 있어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단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절단돼서 이렇게 떨어진 조직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에 감싸서 비닐봉지 등에 넣어서 외부와 오염원을 접촉을 최소화해서 병원을 내원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조직을 넣은 봉지를 얼음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때 조직이 얼음과 직접 접촉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사전 정보를 좀 알고 있다면 저희가 수부 외상을 입었을 때 조금은 덜 당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수부 외상을 입게 된다면 사실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막막한데요. 어느 병원에 내원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 대한수부외과학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수부외과학회 홈페이지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저희 대한수부외과학회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저희 홈페이지 주소를 큰 글씨로 넣어드렸고요. 저희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쪽 메뉴에 들어가시면 내원 가능한 병원이 소개되어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대한민국 지도 이미지가 나오고 해당 지역을 내원하시는 연고지 지역을 이렇게 지도에서 클릭하시면 하단에 수부 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좀 손을 다쳤을 때 치료 과정 같은 것들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을 심하게 다쳤을 때 실제 손 사진을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영상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에 근위지, 중위지, 원위지로 이렇게 손가락 뼈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위지골에 이렇게 골절이 있으시죠. 심해서 이렇게 많이 어긋나 있어서요. 저희가 뼈를 잘 맞추고 안쪽에 이렇게 가는 스크류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뼈가 잘 유압이 돼서 나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크류를 조심스럽게 제거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요. 근위지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골절이 있는데 관절에 가깝기 때문에 더 치료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골절을 제 위치에 맞추고 가는 이렇게 금속 와이어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속 와이어 고정 이후에 약 한 4주 정도
이후에는 뼈가 조금씩 붙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와이어를 조금씩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 제거한 이후에 뼈가 잘 나와서 유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엑스레이 사진을 또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 손등 안에 있는 중수골에 골절이 있어서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뼈 위치를 제 위치에 잘 맞추고 마찬가지로 금속 와이어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뼈가 이렇게 조금씩 붙어가는 시기가 되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와이어를 제거하고 손을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손등 안에 있는 중수골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골절이 있어서요. 뼈의 위치를 잘 맞추고 가는 스크류로, 금속 스크류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치료를 했었던 경우이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제 각 형성이 좀 심하게 되면서 전이가 있는 골절이 있어서 뼈 위치를 잘 맞추고 금속 플레이트로 조심스럽게 잘 고정한 수술을 했던 사진입니다. 네, 손을 그러면 다쳤을 때요. 이 피부에 약간 열상만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신경과 혈관도 많고 또 힘줄도 많은데 힘줄 이 손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제 스스로 해보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손에 있는 신경 손상이 있다면 열상이 있으면서 안쪽에 신경이 다친 경우는 그 다친 부분보다 더 먼 쪽에 원위부에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이상 감각이 들거나 조금 평소와 다르다 그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만약에 혈관 손상이 있다면 평소에는 이렇게 찰과상이 있으면서 약간 피가 나다가 자연적으로 몇 분 후에 지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혈관 손상이 있으면 안에서 이렇게 박동성으로 이렇게 멈추지 않는 출혈이 많이 나서 수분간 이렇게 손으로 꽉 눌러서 지혈을 하지 않으면 멎지 않는 그런 출혈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외에 이제 만약에 힘줄 손상이 있으면 손가락을 펴거나 굽히거나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렇게 말씀만 듣고 났을 때는 이 손을 한번 그러면 다치게 되면 뻣뻣해지기도 하고 또 잘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다치고 나면 치료를 마치고 나서도 손이 잘 안 움직여져서 고민이에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친 부분이 주변 조직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유착이 되거나 관절 부위에 강직이 나타나서 움직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손 운동을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수술을 받았다면 조기에 해당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손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손 운동 방법들이 있는지 우리 교수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손등 안쪽에 있는 중수골 골절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회복해야 할 수 있는 손 운동을 말씀드리면요. 수술 후에 2에서 4주 정도 경과 시기에는 다친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견인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골절이 생기면 뼈의 위치가 전이되면서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절 때문에 전이가 된 반대 방향으로 견인을 하는 이런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주 이후에는 조금 더 강한 중등도의 자극이 주어지는 운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3가지 운동 방법이 있는데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손을 악어 입 모양으로 만들었다가 펴주는 운동, 다음으로 부드러운 공을 잡았다 펴는 운동,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손바닥에 체리같이 약한 과일을 올려두고 손으로 잡았다가 손목을 굽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앞서 이 소개한 운동 방법이 아니더라도 사실 각각 환자분들이나 혹은 속이 불편한 분들이 좀 해당 부위에 적절한 운동을 하고 싶을 때 그럼 특별히 이건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걸 좀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움직임을 최소화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운동을 피하면서 주변 관절을 움직여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활 운동 방법들이 있는데요. 운동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심한 움직임을 좀 자제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움직임이 많이 가해지지 않으면서 다른 부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등척성 운동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같은 만큼의 힘이 가해지는 등장성 운동, 그리고 같은 속도로 이렇게 이제 천천히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등속성 운동이 있습니다. 네. 불편한 부분에, 다친 부분에 등척성 자극을 주면서 주변 관절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해당 부위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요. 여기 슬라이드 사진에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고무줄처럼, 고무줄은 사실 굉장히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많이 다쳐서 이제 상처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네. 이렇게 약한 자극은 손이 견딜 수가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고무줄을 이렇게 손가락에 걸친 상태로 이렇게 양손을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벼운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조금 어려우신 경우는 이렇게 아래 사진에 보는 것처럼 가볍게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손가락이나 아니면 이제 손등에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간단한 보조기를 통해서 조금 더 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교수님이 또 수부 외상 전담하시는 이명철 교수님이시잖아요. 수부외과 학회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수부외과 학회는요. 수부에 생기는 여러 질환과 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한수부외과학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학회의 역사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가 되어 있고요. 손에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 수술적 치료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할지 결정해야 되고, 수술적 치료를 한다면 손의 감각과 운동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진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적절한 시기에 손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치료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손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부 외상을 당하셨다면 바로 이제 전문 의료진과 상담을 한 후에 안전하게 또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